안성에 사시는 오복녀 어르신 올해 80이십니다. 어르신은 최근 새벽 2시에 잠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내가 젊었을 때는 그냥 살기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오복녀 어르신의 그 새벽 걱정,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끝내겠습니다. 가능성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땅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가진 힘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됩니다. 경주에 사시는 최복순 어르신, 올해 78이십니다. 이 어르신은 어린 시절 전쟁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십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피난을 다녔던 기억,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래. 어떤 시련도 이겨내. 그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이 됐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7년을 둘러싼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려 합니다. 위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함께 보려 합니다. 바바반가가 말했습니다. 두 불길 사이에서 살아남은 자는 결국 더 센 불을 얻는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개의 거대한 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남은 나라가 결국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스위스를 보십시오. 유럽의 강대국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나라. 그런데 어떤 전쟁에서도 중립을 지켰고 오늘날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핀란드를 보십시오.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나라. 그런데 그 균형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2027년의 긴장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중심에 놓는 균형의 외교, 아바 반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림길에서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자신만의 길을 찾는 자가 살아남는다. 우리만의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 길을 걸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대립 속에서 우리는 자유 진영에 속하면서도 독자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동시에 유지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균형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2027년 이후에도 그 균형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7년 전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바바반가가 말했습니다. 작은 반도가 두 대양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그 다리 위로 세상의 모든 것이 오고 갈 것이다. 대륙과 바다를 잇는 다리. 이것이 한반도의 지리가 가진 가능성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때 그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 중국과의 경제관계, 러시아와의 일정한 관계, 일본과의 가까운 지리, 이것들이 우리가 가진 외교 자산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기술 리더십입니다. 현재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반도체를 누가 만드느냐가 군사력과 경제력을 결정합니다. 인공지능도 반도체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드론도, 미사일도, 위성도
반도체가 없으면 날지 못합니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위치가 2017년의 긴장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협상력을 높여줍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 반도체 없이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배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드론, 위성에 들어가는 배터리.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7년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실질적인 힘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문화의 힘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류가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인기 이상입니다.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교의 자산입니다.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힘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배우는 언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 김치, 불고기, 비빔밥이 세계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세계 미용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 없는 힘입니다. 군함 없는 영향력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어르신, 올해 74살이십니다. 어르신은 얼마 전 일본인 여행객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며 감동해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음식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답니다. 이정숙 어르신은 그것을 보면서 뿌듯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뿌듯함이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의 결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27년이 실제로 위험한 시기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높아지고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분야에 나눠서 준비하세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말처럼 경제적으로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되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둘째, 정보를 잘 걸러서 받아들이세요. 2027년 전후로 여러 이야기들이 떠돌 것입니다. 어떤 것은 과장되어 있고 어떤 것은 일부러 불안을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의 발표를 중심으로 정보를 판단하세요. 셋째,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세요. 어떤 위기가 오든 가족이 연결되어 있으면 훨씬 강합니다. 연락처를 서로 알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모일지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건강을 챙기세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준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해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 관리에 소홀하지 마세요. 이것들이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준비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됩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권복기 어르신, 올해 76입니다. 어르신은 2002년 SARS가 퍼졌을 때,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돌았을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를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다 지나갔다고. 제일 중요한 건 패닉하지 않는 거예요. 차분하게 준비하고 지켜보는 거죠. 곤복희 어르신의 그 경험이 지혜입니다. 패닉하지 않는 것,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 바바방가가 말했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위를 만날 때마다 더 강해진다. 2027년이라는 바위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강물처럼 나아갈 것입니다. 오복녀 어르신, 오늘 밤 또 새벽에 눈이 떠지실지도 모릅니다.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실 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두운 밤하늘 아래 우리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가 살아온 것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온 뿌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뿌리를 더 깊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왜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 이야기가 뿌리를 깊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뿌리가 2027년의 어떤 폭풍에도 손주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2027년이라는 해를 앞두고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 정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강대국들이 하는 일에 우리는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맞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강대국들의 결정을 혼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단독으로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나라라는 것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스위스는 인구 800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군사력도 작습니다. 하지만 중립을 지키면서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핀란드는 거대한 러시아 옆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교육과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을 이뤘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하나 크기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물류와 금융 허브가 됐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았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12위 경제 대국입니다. 삼성, 현대, LG가 세계 시장을 누빕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민족이 특별히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위치를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한복순 어르신, 올해 72살이십니다. 어르신은 1970년대에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힘들지 않으셨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때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복순 어르신처럼 살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진짜 힘의 원천입니다. 2027년을 앞에 두고도 이 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르신들이 그 힘을 손주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이 나라를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뿌리를 더 깊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바 반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억이 없는 민족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폭풍이 오면 쉽게 쓰러진다.
우리의 기억을 살아있게 하는 것, 어르신들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유말자 어르신 올해 68이십니다. 어르신은 최근 손녀딸에게 6.25 전쟁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처음엔 손녀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힘드셨겠다. 그런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잘 계시니 정말 대단하세요. 손녀의 그 말에 유말자 어르신도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 대화가 뿌리를 깊게 했습니다. 손녀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다른 눈길을 갖게 됐을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느꼈을 겁니다. 그 느낌이 2027년 어떤 상황에서도 손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봤습니다. 2027년의 위험과 가능성, 두 가지가 모두 실제합니다. 위험이 있다는 것이 두려움의 이유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근거 없는 낙관의 이유도 아닙니다. 두 눈을 뜨고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바바 방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지 않다. 내가 본 것들은 이미 거기 있다. 그녀가 예언한 것들은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위험도 가능성도 모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우리 몫입니다. 오복녀 어르신, 오늘 밤 하늘의 별을 보실 때 이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 별빛 아래 우리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뿌리가 되어 줍시다.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 즉 한국 문화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해외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2025년 현재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학습자가 늘어나는 언어 중 하나가 됐습니다. 유튜브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수백만 건입니다. 그들은 왜 한국어를 배울까요? 한국 드라마를 원어로 보고 싶어서, 한국 아이돌과 소통하고 싶어서, 한국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이 소프트 파워, 즉 문화의 힘입니다. 소프트 파워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군사력은 강제로 따르게 합니다. 하지만 소프트 파워는 스스로 따르게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자란 동남아 젊은이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그들이 어른이 되어 의사결정자가 됐을 때 한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2027년의 긴장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실질적인 자산입니다. 어떤 나라도 자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나라와 완전히 등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한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이 만드셨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살아온 삶에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 이런 가치들이 드라마 속에 녹아있고 그것이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가치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전쟁을 이겨낸 세대에서, 가난을 이겨낸 세대에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세대에서 왔습니다. 그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류의 뿌리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류정순 어르신, 올해 76이십니다. 어르신은 최근 일본 관광객이 안동 하회 마을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풍경인데
왜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릴까 이상하게 생각하셨다가 그 관광객에게 물어보셨답니다. 그 일본인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의 전통과 정서에 감동을 받았고 직접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답니다. 류정순 어르신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각이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맞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실은 수백 년에 걸쳐 쌓인 문화의 결실입니다. 이것이 2027년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총도 아니고 군함도 아니고 경제력만도 아닙니다.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의 힘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기술의 힘입니다. 2027년 이후의 세상에서 경쟁의 핵심은 반도체와 배터리와 인공지능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군사용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드론에 들어가는 반도체, 위성에 들어가는 배터리, 군사, 인공지능, 이 모든 것의 핵심에 우리나라 기술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선두에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 속의 기회입니다.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리 기술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협상력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동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무력한 게임판이 아니라는 것, 우리도 중요한 자산을 가진 플레이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봉녀 어르신, 새벽에 창문을 바라보시면서 손주들의 미래가 걱정되셨죠. 그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것만은 알고 계세요. 그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에 우리가 심어둔 뿌리가 있습니다. 문화의 뿌리, 기술의 뿌리, 그리고 무엇보다 수천 년을 버텨온 우리 민족의 뿌리, 그 뿌리가 손주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폭풍이 와도 뿌리는 남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